내 비상독신 파크 시스템 이번 주말에 제가 한번 연구해 볼게요.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제가 참 네,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하태미 경제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주식 방송입니다.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하는 우리 CEO님이 사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특급 참모입니다. 그 어떤 펀드 매니저보다 우리 정혜원님, 프로연 CEO님들은 훨씬 뛰어나다 하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자, 어제도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에 의미 있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테슬라죠. 어제 나스닥은 1% 상승했는데요.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많았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일자리 과열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그래서 13일, 14일 열리는 FOMC에서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1% 올랐고요. 13일 날 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죠.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자, 그 속에서 좀 주목되는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어제도 또 올랐습니다. 하하. 네. 테슬라가 또 어쨌든 4.6%나 올랐네요. 그래서 어제는 사이버 트럭을 30여만 대 생산할 거다, 그게 호재로 작용했다고 하는데, 테슬라가 지난번에 1차 상승하고 쭉 쉬었다가 다시 2차 상승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차 전지를 둘러싼 환경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이겠다. 엔비디아도 올랐는데, 엔비디아도 올랐는데 아직은 조금 횡보 분위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올랐는데 마이크론이 어제 2.6%나 빠져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오늘 그걸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좀 마이크론이 우리 메모리 업체들과 비슷한 성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힘이 빠지지 않을까. 엔비디아는 올랐지만 마이크론이 최근에 야무지게 빠지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엔비디아 GPU 관련주들은 좀 힘이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그냥 오늘 우리 2차 전지주들한테 멍석을 깔아줬다. 자, 매너구리님 시간 외에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시간 내에서 또 5% 오르고 있나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쭉 살펴봤는데 지금 테슬라가 시간 외에 4.9% 추가 오르고 있군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제가 뉴스들을 쭉 봤는데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요. 사이버 트럭 얘기 외에는. 테슬라가 지금 시간 외에서 4.9% 의미 있는 상승이죠. 그렇다면 어제 4.6% 상승에 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에는 2차 전지가 상당히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또 공매도 세력 여러 죽겠네요. 테슬라 공매도 세력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2차 전지를 위해서 멍석을 지금 깔아놓은 그런 상태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다들 조금 지금 쉬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증시도 많이 올랐다가 좀 숨고르게 하는 상황이고, 자, 그 속에서 제가 분석을 해드린 것들이 있는데 데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르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그제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BM, LNF에 대해서 일제히 순매수에 나서서 또 공매도 본격화 하나 했는데 어제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전히 기존에도 이렇게 일제히 순매도했다 그 다음날 매도하는 날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게 그냥 예전 추세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이것까지는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기관이 예전하고 달라요. 기관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오호 이거 예전에 없던 일이죠. 그래서 기관이 6월 2일부터 나흘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 최근에 7일 중에서 6일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기관이 그리고 이 최근에 나흘 연속 순매수는 올 들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작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기관이 올 들어 처음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순매수했다. 나흘 연속 순매수. 이건 의미 있는 변화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아직 기존의 태도에 대해서 변화는 없으나 국내 기관은 변화가 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신규 매수도 있겠지만 물론 기본적으로는 국내 기관도 공매도를 많이 합니다. 메자닌 펀드들이. 국내 기관들이 딱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구나 해서 지금 공매도를 환매수하는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 이래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야 이거 이 모습이 심상치 않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금 고개를 바짝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에코프로가 사실은 그제 이게 지금 몇 프로 17% 올랐죠. 그제 에코프로가 네, 그제 17% 올랐고 어제 0.6% 오히려 강한 편이죠. 그제 17%나 올랐으면 어제 뭐 한 2, 3%, 3, 4% 정도 주가가 하락해도 뭐 그냥 상식적이다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배경은 기관이 이렇게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5월 30일부터 보더라도 강한 매수세인데 기관들이 그 전에 쭉 보시지만 기관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산 적이 없거든요. 네, 계속 팔기만 팔았지. 기관들이 사실은요, 언제부터 팔았냐? 2월 6일부터 팔았어요, 에코프로를. 얼마나? 네. 자, 2월 6일부터 기관들이 에코프로를 쭉 팔았는데요. 참 답답하죠? 2월 6일이면, 네, 요게 두 팔, 2월 6일이면, 에코프로가 2월 6일이면 언제입니까? 네, 이날부터 팔았네요. 네, 이날부터 기관이 팔았다는 겁니다. 이 파는 게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판 것도 있지만 공매도도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란 게 제가 자꾸 우리 정현님 프레임 CEO님께 눈으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게요. 눈은 우리 현명한 이승을 가립니다만은 이때 기관이 이때 팔 때도 2월 6일 날에도요. 주가는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보시겠지만 11만원대 있던 게 14만원대까지 왔잖아요. 한 30%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그때는 이 차트상 보면 이것도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그때 차트로는요. 근데 지금에서 지나서 80만원 이상까지 올라보니까 그때 차트가 적지만 네, 이게 우리 차트의 맹점입니다. 그때는 이것도 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기관이 쭉 판 거죠. 그러니까 이때 공매도 쳤다가 아마 모르긴 해도 5% 펀드 매저들이 꽤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작년 11월 이후에 네, 보시겠지만 뭐 이때도 사흘 정도 순매수한 적은 있어도 지금처럼 나흘 연속 야무지게 순매도한 적은 없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비슷하다는 거는 외국인들의 경우는 지금 열이틀 야무지게 순매수한 경우는 없지만 사면 그 다음날 팔고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기관이 다르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어제는 어쨌거나 2차 전지주도 좀 밀렸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여전히 공매도 세력은 지금 후달리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지나가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실 때 항상 네, 눈을 멀리 하시고 머리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게 제가 뭐라 그랬죠? 네, 우리는 남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투자들은 눈으로 투자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모르니까. 차트나 보고 이런 거 안 하시는데요. 네, 그럴 바에야 강원랜드 가서 바카라 찍는 게 확률이 높다. 자, 그래서 오늘도 흥미롭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인데요. 우리가 좀 국제 정세가 5월 들어서 확 달라지고 있어요.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중국의 5월 수출이 7.5%나 감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죠. 이렇게 많이 감소했어? 근데 러시아로 수출이 76%나 급증했음에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 나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공산주의, 독재, 사회주의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그 좋은 것만 보여주기식 포장을 하잖아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얼마나 나쁜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조작한 수치가 이 정도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 좋다. 지금 환율이, 위안화 환율이 쭉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중앙은행은 나서가지고 달러 예금, 일반 예금,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위안화 방어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안화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대신에 인도는 지금 인도 센섹스 지수라고 인도도 지금 좋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지형이 매우 바뀌고 있다. 자, 그래서 인도 센서스 지수는 뭐 또 연중 최고치를 또 경신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세계의 공작이란 지위가 중국에서 인도로 가고 있고 그 흐름들이 금융시장에는 지금 5월부터 반영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큰 흐름이 지형이 바뀌는구나. 자, 지금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게 우리 환율입니다. 지금 우리 환율도 주식시장이 우호적이다. 지금 1,300원이 무너질까 말까 하는데요.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30% 넘었을 때는 만약에 이랬으면 우리도 같이 올라갔을 거예요. 위안화가 이래 올라갔으면 같이 올라가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한테 아주 고통스러운 흐름이 전개될 수 있었는데 확실히 5월 중순부터 아예 끊겨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 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지금 환율 상황도 상당히 우리 주식시장에 우호적이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제 한국은 중국과는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중국에 놀아나지 않는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특히 친중론자들 보면요. 중국이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이 LFP 배터리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구매력이 없잖아요. 물론 부자들은 부자지만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한 3천만 원짜리 이상, 3천만 원짜리 이상은 NCM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이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한 5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정도, 우리나라의 구매력이나 비슷합니다. 결국 한 1,000만 원짜리 정도를 살 사람들은 좀 있는데, 그 1,000만 원짜리 LFP로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엄청난 시장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외환시장도 우리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제 결론은 여전히 식지 않았는데, 엔진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식지 않았는데, 지금 분위기는 2차 전지가 좀 더 유리한, 테슬라가 있고요. 테슬라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환율로 볼 때는 외국인이 지금 마이크론이 좀 빠지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열심히 그렇게 매도할 상황은 아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 2차 전지주 중심으로 공매도 상위는 에코프로, 나르시, 엔캠,
낙폭과대. 코스모학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이제 코스모화학 같은, 지금 오늘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그 다음 개별 재료주, 좀 2차 전지 위주로, 뭐 2차 전지의 근본 흐름, 장기적 흐름 제가 늘 말씀드렸지. 소재, 탄산리튬, 수산리튬을 하는 하리어리, 뭐, 그 다음에 전해액, 리튬염 하는 뭐, 엔캠, 중앙, DNF, 뭐, 이런 종목들은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장중 속보에 미리 말씀을 드렸죠. 장중 속보에 어제가 쿼드러플 위칭데이기도 하고 해서 어제 장 또 마감 동시효과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제일 신경 쓸 코스피 200. 왜 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 중요하냐? 이걸로는 그 양날의 칼 같은 게 있죠. 긍정적인 측면에는 당연히 이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이 그 비중만큼 매수를 하죠. 어제 그제 코스모하게 돼 기간 매수가 많았는데 대신에 공매도가 또 가능해진다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지수를 추종하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고 반면에 공매도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상쇄가 되는, 그래서 이 영향이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종목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추정하는 매수세가 높으면 주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고 공매도가 더 많아지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라서 이들 주식이 오늘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편출되는 종목은 그 반대겠죠. 네, 인덱스를 추정하는 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공매도 세력들은 또 환매수를 하게 되니까 그런 측면이라서 오늘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좀 주셨죠? 어반 리튬 어떻게 될까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겪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중장기적인,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 제 카페에서도 보시면 자료를 업종 테마 분석하고 이슈 분석 들어가시면 다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분석한 자료들이 있어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이 자료 보시면요, 엉뚱한 데서 다른 데서 이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만큼 깊이 있게 잘 자료를 만들어 놓은 공간은 없을 거예요. 어느 증권사가도 없고요. 그래서 엉뚱한 데 여러분 시간 낭비하셔서 글 보셔가지고 제 카페에 올리고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이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 자료 읽어보시면 네, 다 있습니다. 네, 다 이거 있고요. 이게 작년 추석부터 제가 올린 거거든요. 현재와 미래 이런 거 다 제가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뭐 엉뚱한 거 보시지 마시고 시간 낭비십니다. 그 다음에 업종 테마 분석 들어가셨어요. 제가 다 2차 전지에 관해서 다 해놨지만 수산화 리튬 관련주 이것도 정리해놨고, 네, 그 다음에 포스코까지도 정리해놨어요. 수산화 리튬 양산의 의미와 영향, 비즈니스 모델, 정제가 왜 핵심인지. 이 정제는 뭐 제가 얘기했다기보다는 머스크가 먼저 얘기했죠. 리파인, 정토방, IR 이런 거 다 제가 작년 추석부터 다 분석해 놨으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딴 거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어렵지 않은 걸들 봐봐야 여러분 현명한 이성만 방해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웅님 어제부터 어반이 공매도 시작했다 하셨는데요. 코피가 한번 크게 터질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엔비디아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엔비디아를 예를 들어서 우리 캐시우드 그분이 이럴 때 1월에 이때 엔비디아를 팔았다 그랬잖아요. 캐시우드가 이 캐시우드 그 캐시는 아니죠. 스펠링이 모르겠는데요. 자, 아무튼 팔고 나서 쭉 올랐는데 사실은 캐시우드만 판 게 아니라 이때 엔비디아가 고평가돼서 많은 기관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때 3조를 날렸다 그랬죠. 공매도 세력들이 요 하루 상승에.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열심히 하고 똑똑한 펀드 매니저들도 많지만 바보 같은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애청자님이 펀드 매니저 중에는 상위권이실 겁니다.
듣기 좋으라고 드릴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저랑 몇 년 동안의 공부를 하면서 지식이 축적된 펀드 매니저들이 드물 거예요. 좀 더 제가 조금 과장돼서 말하면 이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도 그 돈나무 언니가 저보다 더 많이 할까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 돈나무 언니가 저보다 더 잘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제 카페에 이렇게 모든 업종을 어마어마하게 혼자서 분석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또 이 분석 리포트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쌓고 있는지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국내 그 어떤 물론 젊은 열심히 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많으시겠지만 여러분의 특급 참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돈나무 언니보다 제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애청자님들은 우리 하 대표라는 별난 사람을 만나가지고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주식 투자를 했는데요. 저도 처음에 저도 차트 분석부터 했어요. 차트에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는 줄 알고 차트 분석부터 해가지고요. 제가 그때는 당연히 이런 그래프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모는 종이 사가지고 차트 책들 읽어가면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시간 낭비했어요. 그러다가 이거 아니고 쓸데없는 짓이구나. 그때부터 그래서 대학 때 컴퓨터들이 나왔거든요. 386 컴퓨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공부를 하면 차트에 출발을 하는데요. 결국은 기업 내용으로 옵니다. 기업 내용으로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작전으로 수급으로 가든지. 맨날 해봤더니 깨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봐야 되겠다. 수급으로 가서 결국은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 종목 지금 그렇게 요란하진 않지만 한 종목 날 한가 간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에 제가 한 번 식사를 한 분이 있어요.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지만 여러분들하고 할 때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그 한가 네번을 맞고 연락 두절되셨다고 하는데요. 보통 그렇게 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 기업 내용을 저와 함께 이렇게 하시면 주식 투자란 사업에서 얼마나 큰 수익을 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크게 깨지지 않으면서 한번 큰 수익을 도모하실 수 있는 근데 지금 앞으로 2, 3년간 저랑 함께 하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결론적으로는 오늘 시장은 2차 전지 쪽에 멍석을 깔아놨고 그 속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 대표 분석 자료들을 보시면 됩니다만 오늘은 그 속에서는 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편출입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주가가 어느 쪽에 가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어반 리튬의 공매도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무지한 사람들은 반드시 코피가 터질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무지가 용맹입니다. 그냥 그 공부를 안 하고 재무제표 보고 이러면 턱도 없겠죠. 자, 아무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어바디춤이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은 접어들었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혜연님, 프로님, CEO님, 제 애청자님들은 하이드로리튬, 어바니튬, 전용 박사에 대해서 최근에 물론 하나증권의 리포트도 나왔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요. 사실 리튬이 뭔지도 제대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서면 일시적으로는 위축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에는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이 저한테 주식은 수급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단견입니다. 단견. 주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제가 주식시장의 하늘에 주신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경제 현상을 보고 아무리 팔아도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딱 그 합리적인 주가 흐름을
결국은 이겁니다. 거의 30년 제 경험인데요. 그래서 공매도가 등장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들 아마 크게 한번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눈으로 투자한 자가 네, 성공을 한다면 주식시장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개장 전에 40초 후에 개장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